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잘 쉬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는 엘니뇨 라니냐 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 좀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요 정도 수준이면은 뭐 한 고난이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특히 측정값에서 평균값 빼는 거 할 때 방향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바람 방향이라든가 요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오면 꼭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는 다시 우리 앞으로 넘어와서 요 프린트. 자, 요 프린트는 책 두 개 합쳐놓은 거예요. 하나는 오투 책이고요. 여러분들 오투 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투를 이렇게 프린트로 찝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풀려 있으면 시험 때 보면은 왜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찝어드린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답지, 오투 답지 뒤에 들어있고요. 왜 답지 넣어놨냐고요? 에휴, 또 보나마나 또 채점 왜 안 했냐 그러면 집에 책이 있어서 놓고 와서 뭐 채점을 못했다는 등 또 그럴 거잖아. 그래서 그냥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 뒤에는 기출픽 문제고요. 산하 환원만 따로 떼었고요. 그 뒤에 해설 같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기출픽 책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비상이라는 회사가 참 머리를 잘 쓴 게 이 교재의 PDF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무상으로 잘 제공해 줘요. 뭐 물론 막 그걸 갖고 그걸 갖고 뭐 판매를 하면 불법이겠지만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수업 교재로 쓰거나 그런 건 불법이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뭐 PDF 다운받아서 써도 상관없으니까 뭐 책만 하나씩 샀으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출판사에서 또 뭐를 봐냐면 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교사용을 많이 좀 뿌려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많이들 참고를 해요. 그래서 분당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교재를 많이 써요. 그래서 좀 드린 것 뿐이에요. 자, 산하환원 얘기 좀 잠깐 해봅시다. 산하환원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산하 대 환원 두 개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산화 과정이 있었다는 소리는 당연히 환원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환원 과정이 있다는 소리는 당연히 산화 과정도 있어야 돼요. 즉 가해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로 하자면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어야 되겠죠. 약간 따라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해자가 없는 재판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죠. 뭔지 알죠? 요즘 유행하는 거. 그거 끝났더라? 몰랐는데. 당황스럽더라.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저게 뭐야? 아, 우영우구나. 재밌겠다. 그러고 참 봤는데 조금 봤는데 갑자기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법정에 고래가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이 쎄한 느낌은? 그러다가 이제 딴 데 틀었는데 약간 신선하긴 하더라 보니까는. 연기도 잘하더만. 자, 그러면은요. 산화 과정이 있었으면 당연히 환원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환원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산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제일 처음 산화환원 과정을 본 건 연소 과정이에요. 연소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꼭 산소가 필요하죠.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소화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탄소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산소랑 결합을 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되면은 자, 여기가 반응 전이죠. 여긴 반응 후예요. 반응 전에 탄소는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랑 결합을 한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대신 산소는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산화탄소를 그림을 그려보면요. C 하나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결합으로. 그러면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을 끊어서 탄소랑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선 결합을 끊어서 산소끼리의 결합을 끊었으니 O2는 CO2가 되면서 뭐가 된 거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환원되었어요 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특별하게 연소 과정이고요. 연소 과정은 산화 환원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빛과 열이 나면서 빠르게 일어나는 걸 연소라고 하는 것 뿐이고요.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 철이 되는 거는 철은 산화된 거고 산소는 환원된 거기란데 이때는 천천히 일어나는 산화 환원 과정에 속해요. 자, 그러면 탄소는 산화됐으니까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켜줬으니까 얘를 뭐라 그러자? 환원제다. 환원된 얘는 남을 산화시켰으니까 산화제다. 누가? 조심하세요. 여기서 탄소가 산화된 거고요. 탄소가 환원된 거고요. 항상 반응 전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산소가 환원이 된 거고요. 산소가 산화제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응 전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에도 결국은요. 조금 월권행위 하나만 할게요. 탄소하고요. 산소가 결합을 할 때 전기음성도라는 게 있어갖고 탄소하고 산소의 전자를 산소가 조금 가져가요. 여기 있는 전자도 산소가 좀 가져가요. 자, 이온 결합은 전자를 완전히 줘버리고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공유 결합에서는 전자 쌍을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왔다, 조금 더 뺏겼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어쨌거나 전자를 내어주고 전자를 주고 전자를 받는 과정이 속하죠. 산화환원 과정은. 그래서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이 좁은 범위의 산화환원이라면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이 좀 더 넓은 범위의 산화환원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으로도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시가 마그네슘하고 구리예요. 여기다 쓸까요? 자, 마그네슘하고 구리인데, 자, Mg 마그네슘 원자예요. 각 Cu 구리예요. 근데 E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구리 이온이에요, 현재. 와, 서로 만나면 Mg E 플러스가 되고 더하기 Cu 원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거 있어요. 옆에 위에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숫자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얘는 이온이란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얘는 원자 상태인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고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할 건 있어요. 구리가 이가 양이온인 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면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마치 그냥 친구 이름을 기억해 주는 정도의 예의라고 하시면 돼요. 아, 친구한테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지. 그래, 너. 이러면 좀 예의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냥 그 정도 이름을 외워주세요. 물리 파트에서는 이렇게 외우는 게 없는데 화학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라는 고체가 구리라는 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서로 갔더니 얘가 오히려 뭐가 된 거죠? 얘는 전자를 2개 보낸 거죠. 즉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2개를 버린 거예요.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넘어가는데 전자를 버린 애는 산화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전자를 단 1개라도 버렸으면 산화예요. 2개를 버려도 산화고요. 3개를 버려도 산화예요. 구리는요. 구리가 구리 원자가 되면서 전자를 몇 개 얻었어야 되느냐? 2개 얻어와야 돼요. 그러면 구리 원자가 됐다. 혹은 이거를 조금 구리가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렇게. 구리는 석출되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볼게요. 마그네슘은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넘어가면서 전자를 버렸네요. 아, 마그네슘은 산화되었어요. 마그네슘이 산화된 거예요. 구리 이온은 구리 원자가 되면서 전자를 얻었죠. 여기서 조심하세요. 누가 환원된 거냐면 Cu2 플러스가 환원된 거예요. Cu가 아니에요. Cu2 플러스가 환원된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환원됐으니까 Cu2 플러스는 산화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버렸으니까는 산화된 거고요. 마그네슘은 환원제가 되면 되는 거죠. 이때도 역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이 복잡한 애들은 바로 뭐냐? 얘 하나가 전자 2개 버리고요. 이 버린 전자 2개는 구리 원자, 아니 구리 이온 하나가 2개를 받아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1대1로 반응해요. 그래서 주어진 버린 전자의 개수와 받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요거 개수 세아리는 거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대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산화수를 했죠. 그리고 반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산화수랑 반응성을 해두시면 좋아요. 절대 틀릴 일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신 우리 학교는 산화수를 안 했는데요. 좋아요. 산화수 알고 계셔서 문제 푸세요. 다만 서술형으로 쓸 때 산화수라는 언급만 안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훨씬 편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만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싸움 이론대로 가시면 돼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진은 이진을 삥 뜯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진은 일진을 삥 뜯을 수 없습니다. 맞나요? 역행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힘의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보면 반응성 때문에 어느 반응은 일어나고 그 역반응은 못 일어나는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좀 따져야 돼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예시. 수용액이 있대요. 여러분 수용액이면 물에 뭔가를 녹여놓은 건데 누구냐면 질산은 수용액이에요. 여러분들 질산은은요 AgNO3라고 써요. 얘는 물에 녹이면요 Ag 플러스하고요 NO3 마이너스로 나뉘어요. 제가 써놓기는 각각 하나씩 써놨지만 이 안에 얘가 무수히 많고 얘가 무수히 많은데 개수는 1대 1로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누굴 넣냐면 구리주를 넣었대요. 구리, CU, 고체 상태인. 자, 그런데 CU하고요, 은하고는요, CU가 더 이온이 양이온으로 되려는 성질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은이 있죠. 구리 입장에서는 내가 훨씬 양이온이 잘 돼야 되는데 은이 여기는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이거 들어있고 얘는 얘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얘가 더 이온이 잘 되는데 얘가 이온 상태예요? 그럼 얘가 얘기하겠죠. 야, 은한테 얘기하겠죠. 너 미쳤냐? 내가 너보다 이온이 더 잘 되는데 왜 네가 이온이야? 난 이 꼴 못 보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전자를 버려요. 그런데 얘는 뭐 하필이면 전자를 몇 개 버리냐? 2개 버려요. 그래서 CU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구리가 녹아서 하나가 녹으면 CU2+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전자를 몇 개 내어놔야 되죠? 2개 내어놔야 되죠. 내어준 전자만큼 누가 받아가 줘야 돼요. 누가 받아가느냐? 은이 받아가는데 은은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럼 여기에 은이 하나, 2개가 은이온 2개가 전자를 하나씩 받아서 은원자가 돼요. 그럼 은이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어디에? 구리 표면에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 수식대로라면은 구리는 CU는 CU2+가 됐으니까 전자를 버렸으니까 구리는 산화된 거고요. 은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은은 Ag+죠. 정확히 말하면 은이온은 환원된 거예요. 그런데 양이온이 하나 생성되면서 은양이온 2개가 사라진 거죠. 그럼 수용액의 구리 이온 수는 늘어나고요. 은 이온 수는 줄어들고요. 전체 양이온 수도 줄어들죠. 하지만 음이온 수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역반응을 시키잖아요. 거꾸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여기는 몇 개만 해보시면 돼요. 거꾸로 이번엔 구리 수용액이에요. 여기에 음이온 들어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누구죠? 은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성이 얘가 더 좋아서 CU하고 은 중에서는 CU가 반응성이 더 높은데 이미 CU가 2+가 돼서 이온 상태면 얘는 반응을 못하죠. 그래서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때는. 반응성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역은 성립 안 하네요. 무조건. 그리고 반응을 했다면 얘가 반응성이 더 높은 거구나 하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은은요 물에 녹아서, 참고로 구리는요 고체 상태로 있으면 붉은색을 띈다고 하시면 되고요. 구리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된다. 그럼 검은색을 띈다고 하시면 되고요. CU가 2+가 돼서 이온이 돼서 물에 녹아 있다. 그럼 푸른색을 띈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수업 중에 그런 장난 많이 칠 거예요. 어디 강원도에 어디 그 삼척에 있는 폐광산 근처에 갔더니 계곡에서 에메랄드빛 푸른색 물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여기는 천국인가 봐. 그 푸른 물을 마시며 친구와 한 잔 한 잔 나눠 가시며 물맛 좋다. 찝찝한 맛도 나고 좋구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몇 잔 나눠 먹고 한 6개월 나눠 먹고 나면은 가겠죠. 우리는 그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중금속에 오염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중금속 오염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예시 나와 있는 것 좀 잠깐 보시면, 그래서 여기 하나만 좀 봐주세요. 여기 하나만 읽어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들은 저랑 작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여기 한번 했었고요. 또 지금 다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험 범위에 겹쳐갖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학교 시험 범위가 이제 되게 애매해, 니네가 지금. 그래서 어떻게 나가는지 아마 니네 잘하면 중복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해봐줘. 이 통합과학이 좀 애매한 게 학교마다 그 2, 3학년이 먼저 선생님들이 투입되고 남는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통합과학을 수업하다 보니까 진도도 지 멋대로 나갈까. 1학기 때까지는 괜찮아. 1학기 중간까지는 괜찮은데 2학기 되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어느 학교나 다 그렇고요. 심한 경우는 막 빼먹어요. 어떤 학교는 꼭 해야 되는 건데 왜 빼먹지 싶으면 선생님이 없어서 빼먹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만약에 그 단원을 못 나가는 선생님이면 그냥 아예 빼먹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사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거길 몰라요.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약간 특색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 관련돼서 문제 좀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쭉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간단한 거 하나만 저랑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175페이지 가보세요. 175페이지. 이거 O2예요, O2책. 175페이지에 보면 7번, 8번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우리 7번, 8번 두 개만 풀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자, 문제만 한번 쭉 빠르게 봐주세요. 7번, 8번. 오늘은 좀 덥다, 날씨가. 아까 날씨 한번 봤는데 더워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후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다음 주말인가가 밤 기온이 최저가 2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에 사니까는 좀 더, 양주 저쪽 북쪽에 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18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아마. 시원하죠. 진짜 확 느껴지는 게 겨울에 대박. 여기서 이제 출발하잖아요, 분당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지나서 의정부를 지나서 이제 딱 양주 넘어가는 게 길목에 딱 들었잖아요. 뭐지,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나. 뭐지? 하고 딱 보면 계기판을 딱 그 온도계를 보면은 확실히 서울보다 한 2도 정도가 낮아요. 겨울에는 심하면 한 3도, 4도까지 내려가요. 확실히 시원해요. 아니다, 겨울엔 추운 거지. 근데 여름엔 좀 시원해요. 그래서 자,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푸른색의 황산 제2구리 수용액에라고 되어 있죠. 자, 수용액이 이미 푸른색이래요. 구리가 녹았다는 소리죠, 이미. 그러면 여기에는 CuE+, 근데 황산이죠. 거기 보면 황산구리인데 CuSO4가 황산구리예요. 그러면 CuE+하고 SO4 E-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저거 외워야 돼요? 네, 외워놓으세요. 그게 외워놓는 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그네슘판을 집어넣었대요. 자, 반응성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그네슘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걸 모른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반응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반응이 거기 일어났죠. Mg가 녹은 게 보이죠, 지금. 그러면 이걸 몰랐어도 마그네슘이 이온이 더 잘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성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뒤집어서 역반응으로
마그네슘 이온이 있는 곳에 구리를 집어넣으면 반응은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슘도 이가예요. 그래서 Mg 2 플러스로 녹아요. 그래서 전자 두 개 버리고요. 그래서 Cu가 하나가 Cu가 돼서 딱 붙겠죠. 그러면은 구리 원자 하나가 석출됐어요. 마그네슘 이온 하나가 생성돼서 마그네슘 이온 하나가 생성되는데 전자를 몇 개 내어놓고 두 개 내어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마그네슘은 산화된다. 맞아요. 여러분, 마그네슘이 산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가 환원된 게 아니라 구리 이온이 환원된 거예요. 항상 반응 전 이름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별것도 아닌데 서술형으로 가끔 틀려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황산이온은 얘 말하는 거예요. SO4 2-. 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미팅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 존재인가? 허허,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그 누구도 찝어주지 않았다는 소리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 짝꿍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하나 뽑을 거예요. 딱 뽑고 갑자기 시계를 보면서 외칩니다. 5, 4, 3, 2, 1. 왜 안 터지지? 쟤가 왜 저래? 그럼 그 상대방이 그럴 거예요. 네가 오늘 폭탄이야. 라고. 알았죠? 좀 잔인하긴 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즉 구리 이온이 사라지고 있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수용액의 마그네슘 이온 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마그네슘 이온 수는 증가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양이온 하나가 들어오고 양이온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전체 양이온 수에는 변화가 없겠네요. 자, 8번 보죠. 자, 지금까지는요. 얘가 금속 이온이어서 전자를 얻어서 석출되는 개념이었다면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돼버려요. 자, 그 옆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에는 누구네요? 염산이래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참 웃기죠? 산 염기는 뒤에서 배우는데 염산이 나와요.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아연판 ZN. 자, ZN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높아요. 참고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연이 물에 녹아요. ZN이 몇이냐? 2 플러스예요. 이가 양이온이면 전자 몇 개? 2개 내어놓으면 수소 이온이 하나, 2개가 이온이 원자가 돼요. 수소 양이온 2개가 사라지고 아연 양이온 하나가 생성되죠. 그런데 수소는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둘이 결합해서 H2 수소 기체가 돼서 하늘 높이 날아가겠죠. 기체 발생. 자, 수소 이온은 산화됐습니까?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죠. 수용액의 양이온의 수는 증가합니까? 전체 양이온은 ZN 양이온 하나가 생성돼서 수소 양이온 2개씩이 사라지니까 양이온의 수는 감소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연판은, 자, 아연판 자체는 아연이 녹아나갔으니까 아연판은 질량이 줄어들겠죠. 됐나요? 자, 요렇게 나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넘어가서 다시 이번에 172페이지로 잠깐 넘어오실래요?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눈치채셨겠지만 요 동네는 요 실험 관련된 거 가지고 그림 주고 문제 잘 내요, 원래. 그래서 실험 관련된 거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요. 거기 뭐라 그래야 돼? 시험관인가? 시험관에 산화구리하고요. 산화구리면 뭐예요? CuO예요. 그 다음 뭘 집어넣었대요? 탄소가루를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얘를 가열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얘는요, 가열하고 나면은 탄소는요, Cu보다 산소에 대한 집착도가 더 커요.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Cu는 산소를 뺏겨요. 그럼 이것도 엄연히 화학식이니까 앞에 개수 좀 맞춰줄까요? 앞에 개수 맞춰주려면은 여기 2, 그러면은 2개 이상 없고 C 하나 이상 없고 여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개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산화구리는요, 검은색을 떼요.
자, 근데 이때 조심하세요. 표현할 때 조심하세요. 자,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면서 산소를 버렸으니까 환원된 거죠. 이때 표현할 때 이 붙이면 안 돼요. CuO가 Cu가 되면서 환원됐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즉 누가라고 물어본 거지 이건 이런 게 두 개 있어요 라는 뜻밖에 안 되니까 그건 아니. 이는 붙이시면 안 돼요. 이 CuO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CuO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반응성 물질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는 산화된 거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CU가 됐으니까 무슨 색 가루가 남는다? 검은색 가루가 붉은색 가루로 변한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석회수,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죠. 석회수를 뿌옇게 흐린 걸로 봐서는 누가 있었다? 이산화탄소가 있었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실험은요. 겉불꽃, 속불꽃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헷갈려 하는데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기 혹시 라이터 있어요? 쉽게 안 넘어오네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깝다. 자, 그러면은요. 하여튼간 라이터만 잘 켜 아주 그냥 걸려라 아주 그냥. 자,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학생은 영원한 학생입니다. 내후년, 그러니까 3학년 지나서 대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데 입에 뭐 하나 꼬나물고 돌아다니기만 해봐 아주 그냥 확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 아주 그냥. 알았지? 학생은 영원한 학생이에요. 몸에 좋지도 않은 거 하지 마시고요. 어설프게 20살 넘었으니까 술 한잔 사주세요 하고 찾아와라. 아주 죽는다 아주 그냥. 밥은 사줘도 술은 안 사준다. 그리고 20살 넘었으니까 닭강정은 지금 그만 먹자. 아유 애도 아니고. 20살 넘어서까지도 닭강정 컵 하나 들고 올라오고 역시 여긴 이게 맛있어. 그러고 있지 말고 좀 창피하니까. 자, 그 다음에 붓을 붙이면요. 이렇게 겉불꽃, 겉불꽃, 속불꽃. 잘 그렸다. 제가 유일하게 잘 그리는 게 그 솔레노이드 감긴 거하고 초예요. 촛불이에요. 자, 불을 붙이면요. 밖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문제는 요 안에까지는 산소가 많이 침투가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겉불꽃은 겉에 있는 불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됐기 때문에 되게 높은 온도에서 불이 붙어서 푸른색을 띠고요. 보통은. 그 다음에 요 안쪽에는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서 약간 뭐랄까 불구스름한 빛을 띠게 돼요. 노르스름하거나. 자, 그런데 이때 구리예요. 겉불꽃에다 갖다 대면 여기서 열이 공급되면서 산소가 공급됐기 때문에 여기서 산소가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CuO라는 산화구리가 만들어지고 검은색의 끄름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색을요. 속불꽃에다 갖다 대면 여기서는 CuO에서 산소를 얘가 떼어가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붉은색으로 변한다. 환원된다. 산화구리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꼭 읽어보세요. 겉불꽃하고 속불꽃 다릅니다. 겉불꽃 하나만 기억하세요. 겉불꽃 산소 많고 온도 높고 그래서 구리판이 들어오면 구리판에 산소를 붙여준다. 그럼 구리판은 질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본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직 덜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어렵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대진고 같은 경우는 산화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광합성을 보고 산화수를 따지면 누가 산화된 거고 누가 환원된 건지 금방 찾을 수는 있는데 산화수를 안 하는 학교는 이걸 보고요. 산소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보면 산소가 더 늘었는데 왜 환원이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길이 없어요. 이거는 마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광합성 그냥 외웁시다. 외우는데요. 하나만 외우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떤 화학 반응에서 산화를 찾았어요. 그럼 반대는 환원이고요. 거꾸로 하면 산화가 환원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광합성은 거기 나온 것처럼 누가 CO2 이산화탄소가 누구랑 만나서 물하고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성되는 거죠? 산소 기체가 생성되는 거를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앞에 개수 좀 맞춰줄게요. 6,
6. 그 다음에 12, 6. 그 다음에 6개, 6개, 12개, 6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수 딱 맞네요. 맞나요? 오,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때요. 광합성은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딱 하나만. CO2가 포도당이 되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 광합성이에요. 요렇게 되면서 요 과정을 환원이에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요거 하나만.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돼요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만약에 거꾸로면 호흡 과정이죠.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반대로 했으니까 산화 과정입니다. 포도당이 산화됐어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산화가 있으면, 환원이 있으면 당연히 산화도 있어야 되겠죠. 산화 해주시면 되고, 거꾸로 가면 환원 해주시면 되겠죠. 물어보는 거는요, 이 동네에서 물어보면 10문제 중에 10문제는 다 이것만 물어보고 얘만 물어볼 거예요. 거의 안 물어봐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더 빨라요. 이건 마치 영어에서 과거형 ed 붙이는데 왜 누구는 앞에 하나 더 붙여요? 아니, 그냥 외워. 그게 더 빨라. 그쵸? 그게 더 빨라요. 이건 친구 이름이 뭔데 왜 이름이 그래? 라고 물어봤어. 친구가 설명을 했어. 장황하게. 우리 할아버님이 지 이름을 줬는데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또 바꿨는데 우리 아빠가 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꿨는데 그러다가 또 뭐가 돼갖고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웠는데 다시 또 뭐가 어떻게 돼서 그때 외할아버지가 왜 나는 빼냐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다시 이름을 줘주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미안해. 그냥 네 이름 내가 외울게. 그게 더 빨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에요. 여기 옆에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거기 사과가 갈변한다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사과가 갈변하는 거 뭔지 모르시는 분? 사과 깎아놓으면 표면에 색깔 변하는 거, 그거 갈변이라 그래요? 가끔 모르더라고요. 특히 남학생들 안 배우나 봐요. 배우지 않나? 기술과정 시간인가? 갈변하는 거 봤는데 없애려고 이렇게 뭐 설탕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뭐 배우지 않아요? 안 배우나?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나 여기 밑에 있는 것 좀 잘 읽어보세요. 이거랑 나중에 중화 반응하고 그 예시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그 뭐랄까 현상이 다른 것은 해갖고 구분하는 거 나오니까 꼭이에요. 됐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된, 연소는 아까 얘기했죠. 연소는 빛과 열이 나면서 빠르게 산화 환원되는 거. 그걸 연소라 그래요. 특별하게 빠르게 해요. 빠르게. 이 연소보다 더 겁나 빠르게 산화환원이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뻥! 폭발이고요. 그 다음에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환원이 되면 우리는 그냥 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녹슨다라는. 그건 걔는 천천히. 걔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연소는 빠르게.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연소 과정에서 뭐가 나요? 빛과 열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과정 요거 하나만 할게요. 철의 재련 과정에서는요. 왜 철의 재련 과정이 뭐 나한테 뭐가 중요하냐 싶긴 한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철의 재련 과정 몰라도 뭐 이게 무슨 뭐 저기 철기 시대도 아니고 그치? 철기 시대는요 여러분들 후철기하고 앞에 초기 철기 시대로 나누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재련 기술 때문에 그래요. 초기 철기 시대는요 철광석에서 철을 빼낼 때 Fe2O3 즉 아직 산소가 포함된 상태에서의 철이에요. 후기 철기 시대는요 철을 제거한 Fe 순수한 철만 끄집어낸 거, 이걸 우리는 순철이라 그래요. 얘가 훨씬 강도가 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 만든 칼하고 이 칼하고 이렇게 띵 치면은 얘가 만든 칼이 이렇게 얘를 이렇게 뚱 잘라버리죠. 그런 칼이에요. 그래서 철기 시대도 나눠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산소를 제거하느냐? 처음에 탄소에다가 산소를 집어넣고 가열해요. 근데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면은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돼버리는데 산소를 조금만 넣어줘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시켜서 CO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이때 이 탄소를 특별하게 코크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가열된 일산화탄소 가스를요 어디다 집어넣느냐? Fe2O3 철광석이 들어있는데다 같이 집어넣고 또 가열해요. 그러면 CO는요 산소가 부족해 산소를 떼어가요. 그래서 CO2가 만들어지고요. Fe 철이 생성됩니다. 개수는 안 맞췄으니까 개수는 한번 맞춰보시면 될 거예요. 요 과정이 철의 재련 과정이에요 라고요. 그래서 이건 산소 주고받으니까 산화하는 과정 맞죠? 그래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꼭 여러분들 거기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지금까지 예시를 들어준 건 뭐다? 아, 산화 환원 과정이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네요. 산화 환원이. 자, 그런데 산화 환원이 그럼 어떻게 어려워질까 볼까요? 여러분들 다시 넘어가서요.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이번에는요. 10번 문제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산소 주고받는 과정으로 하기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외우자. 그럼 여러분들 가는 이거 뭐예요? 가는 광합성이죠. 가 옆에다가 광합성. 나는요. 이름이 뭐예요? 이거 호흡이죠. 호흡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광합성 하나만 기억하기로 했죠. 거기에다가 뭐 지울게요. CO2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CO2가 다음에 C6H12O6이라고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선으로 찍 연결. 뭐라고 쓰죠? 환원. 가인 경우죠. 요렇게 하나만 표시하세요. 요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면 틀릴 일이 없겠죠. 요렇게 되면은. 자, 그럼 볼게요. 자, 기억 광합성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은 가이다. 맞아요. 가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된다.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환원된 거예요. 뭐가 되면서? 포도당이 되면서. 니은 나에서는 거꾸로죠. 그럼 포도당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뭐가 된다? 산화된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시는 게 빨라요. 이거 하나만. 자, 더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12번 보이세요? 12번이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면서요. 많이 질문하는 게 디귿에 메테인은 산소와 느리게 결합한다? 선생님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또 거꾸로 물어봐요. 문제는 읽었니? 그럼 또 대부분 문제 읽었거든요. 진짜 잘하면 아주 그냥 대들겠어 아주 그냥. 문제 읽었어요. 막 그래. 읽은 거 맞아? 네. 그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거기 연소자 보여? 연소에다 밑줄 쭉 꺼놓은 다음에 보이니? 언제 거기 있었대? 이렇게 얘기하죠. 메테인이 다 좋은데 연소했대요. 연소. 자, 메테인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 과정이든 환원 과정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연소라고 써 있죠. 연소는 아까 뭐라 했죠? 빛과 열이 나면서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산화 환원이고요. 그럼 디귿 메테인은 산소와 느리게 결합한다가 아니라 빠르게 결합한다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연소니까 빛과 열이 발생합니까? 네. 빛과 열이 나죠. 아니 추운데 왜 불 붙여요? 빛과 열이 나려고. 그렇잖아. 겨울에 불 붙였는데 열이 안 나면 이거 왜 붙여? 뭐하러 힘들게. 그 다음에 메테인은 CH4는 어떻게 된 거죠? 환원이 된 게 아니라 산화된 거죠. 왜? 메테인의 연소 과정이니까.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모른다. 오래전에 봐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문제부터 보시고 제발 문제만 보고 겁먹지 말고 밑에 있는 보기까지 좀 읽어보세요.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4번. 지금 여러 가지 그 산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 나온 거 하는 거야. 14번은 용광로죠? 이거 뭐예요? 철의 재련이에요. 가는 뭐예요?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불완전 연소예요. 이거 완전 연소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철광석에서 산화철에서 일산화탄소 집어넣어서 순철 만드는 거죠. 자, 기억. 가에서 코크스는 탄소가 코크스인데 산소랑 결합한 거니까 환원이 아니라 산화된 거죠. 뭐
뭐 불완전 연소를 하든 완전 연소를 하든 산화는 산화예요. 자, 니은 나에서 산화 처리 산화돼요? 뭐로 했어? 산화 처리 환원돼야죠. 자, 디귿 처리 재련 과정 사이에서는 산소가 이동한다.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디귿을요. 철의 재련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도 답은 맞아요. 왜? 산소가 이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자의 이동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게 그 옆에 15번 서술형인데요. 여러분들 서술형, 자기네 학교가 서술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2, 3학년 때까지 계속 서술형이 없을 것인가? 그러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혹은 나 논술형 전형으로 대입 시험 안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2, 3학년 때 서술형이 있다거나 혹은 논술형으로 내가 뭘 봐야 되는 분들은요, 지금 당장 없다고 안 하지 마시고요. 좀 해보세요. 서술형은요, 뭐라고 써도 좋은데요. 출제자가 원하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 그 단어가 핵심 단어가 뭔지만 찾으면 되는데요. 15번은요. 철의 구조인 에펠탑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년마다 페인트 칠을 한대요. 자, 정기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는 까닭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죠. 아, 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파트 사시죠? 자기 단독이신 분들 있어요? 없죠, 단독. 아파트 사람들은 모르는데 단독인 사람들만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단독이신 분들은요. 목재주택이면은 겉에 페인트칠 다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이신 경우에도 겉에 방수 한번 다시 하셔야 되고요. 뭐 있더라고 이런 게 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마당에 풀도 뽑아야 돼요. 몰랐는데 어렸을 때 나도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누가 단독주택에 살다가 다시 아파트로 이사 가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야, 거의 극한 노동이던데요. 그냥 쉬는 날 시간만 났다 하면 아주 그냥 뭔 일이 생기더만 그렇게. 그래갖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솔직히 한 작년까지만 해도 단독주택을 이사 가면 좋겠다. 전원주택 그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슬슬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어쨌거나 7년마다 페인트 칠한다니까 하니까 생각났네요. 그럼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왜 페인트 칠을 해요? 에펠탑이 녹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럼 녹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이유는 철이 누구랑 만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소랑 만나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철이 산소랑 만나는 걸 막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한다라는 표현이 꼭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에다가 뭐 7년에 한 번씩 힘들게 칠을 합니다. 많이 힘들겠지요? 작업자들은 정말 힘들겠습니다. 안전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쓰시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지만 꼭 철은 산소랑 만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남학생들 글씨 좀 이쁘게 쓰시고요. 못 알아먹겠어요. 두 번째, 가끔 느끼는 건데 얘들아 띄어쓰기 띄어쓰기 좀 잘하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맞춤법 좀 틀리지 마. 기본적으로 쪽팔려 씨. 내가 그런 건 인정할게. 이게 되다하고 되다하고가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런 건 내가 이해할게.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건 좀 그치? 뭐 페인트 칠을 되게 페를 뭐 이상하게 뭐 다른 이렇게 쓴다거나 그런 건 하지 말자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됐고 하나만 딱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뒤에 보시면 1등급 도전 문제 보여요.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1등급 도전 문제 보이시는데요. 다음은 질산 은수용에게 철못을 넣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딴 건 다 표시 안 하셔도요. 그림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질산은이면은요. Ag 플러스가 들어있는 거죠. NO3 마이너스는 사실 뭐 반응 안 하니까 뭐 안 써도 그만인데 여기에 철못을 집어넣었대요. Fe.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반응을 했나 봐요. 반응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대죠? Fe가 다른 편으로 써줄까? Fe 몇 플러스? 2 플러스. 자, 철 이가 양이온입니다.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서 전자 2개 내어주면서 은이 몇 개 석출돼야 돼요? 하나, 2개. 왜? 은은 1가니까. 자, 그러면 기억. 질산 은 예죠. 아니, 질산 이온, 아니 미안. 질산 이온은 예죠. 질산 이온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땡. 못의 질량은 증가하니 라고 하는데 못 입장에서는요. 철 입장에서 철 이온 하나, 철 먼저 하나 떼어내고요. 이온으로. 은이 2개가 달라붙었는데 거기 밑에 위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원자량은 은이 철보다 크대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은이 더 무겁다는 소리예요. 즉 철 하나 떼어내고 철보다 무거운 은 2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저 철못은 어떻게 돼요? 질량이 증가하겠죠. 디귿 수용액 속의 전체 이온은 양이온 하나 생성되고 양이온 몇 개가 은 양이온 2개가 사라져야 되니까 전체 양이온수 감소, 전체 이온수는 감소하겠죠. 대신 음이온수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좀 꼭 좀 넣어주시고요.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고요. 요 뒤에는 제가 그 기출픽 책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하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넣어놨거든요. 기출픽이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은 제가 이게 겹칠지 안 겹칠지 모르겠어갖고 강요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또 화학을 2학년 때 하실 거라면 또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다른 것도 하기 바빠 죽겠다. 그러면은 굳이 강요는 안 할게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순간 선생님 저희 기말에 들어간대요. 내지는 저희 중간에 들어간대요. 하다 걸려라 아주 그냥 죽는다 그러면 진짜. 꼭 기회 되시면 좀 해놓으세요.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숙제는 아까 뭐 있었죠? 우리 엘니뇨 라니냐에서 풀어봤던 것만 다시 복습할 것. 꼭이에요.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산화환원 좀 풀어볼 것. 그 다음에 뒤에 기출피까지 같이 풀어볼 것. 이게 이번 주 숙제예요. 자, 그럼 된 것 같고요. 혹시 끝나는 마당에 질문하면 역적이겠죠? 질문 있나요 혹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문제 풀어보다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질문해도 되니까 천천히 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